2025년 드디어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이제 주식시장은 환호하겠지?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에게 자문하는 PB들은 정반대의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한결같이 금리 인하가 반드시 주식시장의 호재는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그들은 모두가 축배를 들 준비를 할 때 오히려 더 신중해지는 걸까요? 금리가 내리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성장주가 날아갈 것이라는 이 단순한 공식은 왜 진짜 부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금리 인하의 아주 작은 한 단면만 보고 섣부른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금리 인하기에 평범한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와 기관 투자자처럼 생각하는 진짜 부자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 가지 자산 배분 전략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착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가 곧 성장주의 폭등이라는 섣부른 믿음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한 PB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고용지표 악화로 경기 둔화를 우려해 나온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금리를 내리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금리를 왜 내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금리 인하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경기가 나빠질 것을 걱정해서 내놓는 비상 처방에 가깝다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 가상의 투자자 김 과장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과장님은 스마트폰으로 금리 인하 뉴스를 보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기회가 왔다. 금리가 내리면 기술주가 가장 먼저 반응할 거야. 그는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의 일부를 나스닥 지수의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TQQQ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매일 밤 나스닥 지수를 확인하며 벼락부자의 꿈을 꾸었죠. 하지만 시장은 그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내렸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무겁게 짓눌렀고 주가는 힘없이 횡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TQQQ의 무서운 함정이 드러납니다.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 감소라는 특징 때문에 기초지수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제자리에만 머물러도 계좌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마치 따뜻한 방에 둔 얼음처럼 말이죠. 김 과장님의 기대와 달리 그의 계좌는 매일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주거 불안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를 외면한 채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한 실제 사례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3억 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50대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반포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고 남는 돈으로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자산을 확 불려봅시다. 하지만 전문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의 자산 관리는 공격이 아니라 수성입니다. 가장 먼저 주거 안정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만약 이 부부가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남편의 계획대로 전세로 살면서 상속받은 현금을 변동성 큰 자산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되어 자산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이들은 두 개의 폭탄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큰 손실을 보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죠. 내 집이라는 인생의 가장 단단한 안전판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작은 충격에도 삶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평범한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치명적인 착각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부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볼까요? 다시 13억 원을 상속받은 50대 부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행히 이 부부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속금과 기존 자금을 합쳐서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매수했고 주거 불안. 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를 먼저 제거했습니다. 그 후에 남은 금융 자산을 국내외 주식과 채권, 그리고 리츠나 금 같은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담는 전략을 세웠죠. 시장의 상승에만 모든 것을 거는 대신 하락까지 완벽하게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최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주최한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포럼에 따르면 진짜 부자, 즉 고액 자산가들은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하방 리스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적인 자산 배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50대 부부는 어느새 기관 투자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진짜 부자의 3단계 포트폴리오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핵심은 성장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단단한 중심, 즉 코어 자산부터 채워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최소 50%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O ETF입니다. 운용 보수가 세계 최저 수준인 0.03%에 불과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11%라는 놀랍고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시장을 이기려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시장과 함께 가는 동행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 포트폴리오의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바로 금과 달러입니다. 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반드시 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고 조언합니다. 금은 주식시장이 불안하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치가 오르는 대표적인 실물 안전 자산입니다. 달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흔들릴 때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가장 강력한 금융 안전 자산이죠. 금과 달러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 금리 인하의 진짜 수혜주를 찾는 것입니다. 모두가 대형 기술주만 바라볼 때 부자들은 다른 곳을 봅니다.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 인하기에는 그동안 높은 금리 때문에 부채 부담이 컸던 미국의 중소형 성장주들이 오히려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오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안정적인 자본 차익을 노릴 수도 있죠. 이것이야말로 삼성증권의 한 지점장이 말한 초고액 자산가들이 투자법입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남들이 보지 않는 기회로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대비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호재 앞에서도 가장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보험부터 드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시장의 환호성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위기는 항상 모두가 낙관할 때 찾아왔습니다. 부자들의 신중함을 배우는 순간 당신의 자산은 예측의 영역을 넘어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포트폴리오에는 VO와 같은 든든한 중심이 있는가? 금이나 달러 같은 든든한 보험이 들어있는가? 이 작은 점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금리 인하기에 어떤 자산을 가장 주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